오늘의 사건 파일 풀어볼까요? 자, 오늘 사건은 벨기에 전 국민을 아하. 정말 분노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분노한 사건 중에 하나고요. 그 정도로. 네. 집중해서 보시고 이 사건의 범인이 어떤지 잘 풀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이 어떤 범인지하고 말씀하신 거 처음 들어요. 한 낡은 집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납치되어 있던 두 소녀를 구조하게 됩니다. 구조된 소녀는 14살 라티샤와 12살 사빈입니다. 검거 후 범인의 집 주변에서 희생자들의 유골이 발견됩니다. 범인이 노린 대상은 모두 여자 아이들이었습니다. So often that kids disappeared. Yeah, that happens every summer. Some kids disappear. 그렇게 모습을 드러낸 최악의 아동 연쇄 납치. 범인 검거 이후 국민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Who died in the entourage of. 아니 범인이 잡혔는데 왜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3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브뤼셀의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봐라, 저거 아주 또. 1995년 8월입니다. 10대 소녀였던 마르샬과 에페는 해변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공연도 구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두 소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건 이 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약 2개월 전에도 8살의 두 아이가 실종된 건데요. 경찰은 연쇄 납치 가능성을 의심했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범인의 그림자는커녕 아이들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Er werd zoveel mogelijk pistons onderzocht, maar dat was werkelijk allemaal negatief. 아, 저런 건 빨리 찾아야 되는데. Eind februari van het jaar nadien, toen pas ben ik beginnen rekening houden ook met, ja, het zou wel het best kunnen dat we nu ook zoeken naar doden. 최초의 납치 사건이 발생된 지 약 1년 후 12살 사빈과 14살 라티샤가 사라지는 일이 또다시 발생합니다. 애기잖아. 저희 딸하고 이름이 같아요. 납치를 확신한 경찰은 범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이들의 몸값을 요구하는 이도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는 답답한 날이 계속됐습니다. 누가 아이들을 데려간 걸까요? 도심의 어느 지하실에 무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종된 사빈과 라티샤였습니다. 납치를 해서 감금을 했구나. Les enfants n'étaient pas pour lui un objet. 아이들이 납치된 이유는 어떤 범인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아, 어떡해. 아이씨. Par une croix. 아이들은 범인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며 무력하게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왜 아이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처럼 반항하지 못했던 걸까요? 아이들은 범인이 집을 비울 때마다 보낼 수도 없는 편지를 썼습니다. Be better tempered. I'm sure you'll find that I've changed. 그러니까 저 반성문을 쓴 거야, 계속. C'est quelqu'un qui aime faire mal. C'est quelqu'un qui aime pratiquer à tous égards la manipulation mentale. 범인은 아이들에게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말하며 의지할 곳은 자신밖에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 진짜. Je crois que la majorité des enfants auraient interprété l'absence de secours comme le signe que les parents se désintéressaient. 부모가 나를 버린 이유가 이런 것들이다라고 해서 집으로 가지도 못하는 편지를 쓰면서 안타깝게도 감금이 되어 있었던 거죠. 나중에 네. 이 아이들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나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심리적 치료를 통해서 회복될 가능성은 있지만 상처는 아마 오랫동안 가겠죠. 그 당사자뿐만 아니고 가족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자, 우리나라에도 유괴 사건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 기억에 남는 유괴 사건이 있으신가요? 여러 유괴 사건들이 사실 많이 해결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제로 남은 게 하나 있는데요. 1991년부터 93년까지 2년에 걸쳐서 충남 대천 한 마을에서 생후 6일 된 아기부터 5살 아이까지 영유아 5명이 유괴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3명의 아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이 한 명은 아직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고요. 당시 2개월이었던 아기만 생환이 됐어요. 근데 그 생후 6일을 어디서 도대체 아이를 그러니까 납치를 한 거예요? 이 사건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가족들이 아이만 호련히 사라진 사건이에요. 패턴도 없고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납치가 되어 끔찍한 날을 보낸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영상 이어서 보시죠. 경찰은 수상한 차량을 봤다는 제보를 통해 작고 음침한 지하실을 기적적으로 찾아내게 됩니다. 어머! 어머! 비밀 공간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공간을 만들었어요. 치밀했구나. 그곳에는 지치고 겁에 질려 있는 사빈과 라티샤가 있었고 마침내 아이들은 지옥 같은 감옥에서 벗어나 다행이다 진짜 그래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Ik was gelukkig voor Sabine en voor Letitia, voor hun ouders, voor hun familie, voor hun vrienden. En ik had tegelijkertijd iets van, zie je mensen, ook wij hebben nog hoop. 이어서 경찰은 나머지 4명의 아이들의 행방을 찾는데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내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고,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마르샬과 에페는 약을 먹은 채 생존되어 있었고요. 정말... 가장 먼저 실종되었던 멜리사와 줄리는 범인이 다른 범죄로 3개월간 구금된 사이 그 사이에 방치된 거야? 암흑 속에 방치된 채 추위와 배고픔에 고통받으며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묶여 있었기 때문에. Het was uiteraard heel hard. Dit is hard om te moeten aanvaarden op dat ogenblik. Op dat ogenblik weet je dat ze niet meer lijden, dat ze er niet meer zijn. En daar moet je mee leren leven. 4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 벨기에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뭐 또 생뚱맞은 그런 걸 것 같아요. 또 멀쩡한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뭐. 범인은 바로 아내와 3 자녀를 둔 한 가정의 아버지인 마르크 뒤트르였습니다. 경찰은 뒤트르의 집 앞에 CCTV까지 설치했지만 어이없는 이유로 그의 범행 정황을 놓쳤는데요. Police turned off the camera at 6 o'clock in the evening. 저게 뭐야? 저게 왜? 왜? 하지만 사건 당시 담당 수사관은 뒤트르의 집을 직접 수색했고 뒤트르의 범행 장면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These tapes, we can see Mark Dutroux constructing his cage. The explanation of where it was and how it was constructed was on tape. They just had to watch it. But they had no video player. 뭐야? 증거물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경찰이? 문화가 달라서 제가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용의자를 수사하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이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이거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체포 후 7년 7개월, 약 2,800여일 동안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7년 7개월? 이건 왜 그런 거죠? 디트르는 자신이 단체의 일원이며 이 단체는 벨기에 사회의 꼭대기까지 이어져 있다는 엄청난 주장을 했습니다. Belgium could be politicians or people from corporates, stuff like that. Also people from the police. 정부 당국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직적인 수사를 이어갔고 당시 아동 성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한 목격자의 증언으로 그의 주장은 신빙성을 더해갔습니다. The people who were going to these parties were big businessmen. There were also politicians. 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하지만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는 한 제보자는 조사단을 만나기 이틀 전 돌연 사망했고 진짜 무섭다. 그렇게 디트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약 20명의 관계자들이 모두 실종되거나 살해당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도 못한 채 해체되고 맙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벨기에 각지에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말 이거 설마 흐지부지 됐을까?
수사가 거듭 난항에 부딪히며 범인검거 약 8년 만에 디투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12살에서 20살이 된 사빈과 14살에서 22살이 된 라티샤도 재판에 참석하였습니다. 저 가기도 다시 힘들었겠다. 한번 자신의 상처와 그 공포를 다시 되새겨야 되는 거잖아. 아, 진짜 불쌍하다. 재판 결과 디투르의 형량은 종신형이 확정됐습니다. 사형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밝혀져야 할 사건의 배후에 관한 진실은 수십 명의 관계자가 의문사를 당하며 안개 속에 묻혔습니다. It might be helpful if he says I'm working for an organization that he would at least give a phone number about the guy, his contact person at his organization. He didn't do that. 지금까지도 배우에 관한 진실은 법의 심판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디투르만 법의 심판을 받고 벨기에 국민들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배우의 진실은 모조리 묻혀버린 채 마무리된 벨기에 사건이었습니다.